이건 꼭 먹어야 돼요 라는 분들도 있고, 그 영양제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홍균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메가3, 이 단어 정말 익숙하시죠? 비타민과 더불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영양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메가3 얘기만 하면 항상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건 꼭 먹어야 돼요 라는 분들도 있고, 그 영양제 먹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질문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첫째, 오메가3는 정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걸까?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먹고 있을까?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꽤 명확하게 답해주는 논문이 하나 최근에 나왔습니다. 2025년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국제학술지인 Nutrition Research Review에 실렸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오메가3 권장 섭취량과 실제 섭취 상황을 전부 모아서 분석한 리뷰 논문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논문을 중심으로 오메가3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메가3가 뭔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선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이 지방 중에 필수란 이 말의 뜻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음식이나 영양제 형태로 섭취해야만 하는 지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이라고 하면 살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요. 오메가3는 에너지로 쓰이는 지방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드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세포를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을 유지하는 기본 재료인 셈이죠.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왜 오메가3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사람마다 기본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 생선을 자주 먹는 사람하고 거의 안 먹는 사람에게 같은 보충제를 줬을 때 결과가 같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연구마다 사용한 용량도 다르고 어디서는 EPA만 쓰거나 어디서는 DHA만 쓰거나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메가3는 약처럼 바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 구조를 조금씩 바꿔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잘 보이고 이미 충분한 사람에게는 차이가 작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포화란 단어가 얼핏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불포화란 다 포화되지 않은, 다 채워지지 않은 지방산들 사이에 공간에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포화 지방산은 출근 시간에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타기도 힘들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겠죠. 한편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는 여유가 있는 지하철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승차하고 하차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지 부드럽게 만들지를, 그리고 물질이 이동하기 수월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포막은 세포의 얇은 보호막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 보호막은 그냥 벽이 아닙니다. 세포막은 세포가 제 모양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주는 기능과 더불어 세포 안팎으로 물질들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해서 필요한 것들은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내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지하철 비유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빽빽하게 승객들로 가득 포화된 지하철보다 여유가 있는 지하철, 즉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세포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우리 몸 세포들 중에 이러한 세포막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이 특히 중요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뇌, 눈, 그리고 혈관 세포들인데요. 뇌세포는 신호를 빨리 전달해야 하고, 눈의 시신경세포는 빛에 즉각 반응해야 하고, 혈관 세포는 계속 늘었다 줄었다 탄력성이 있어야 하죠. 이런 세포들은 세포막이 딱딱하면 그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뇌와 눈, 혈관을 이루는 세포는 여유가 있는 지하철처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특히 DHA가 많아야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투과성이 좋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논문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대인은 오메가3 섭취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025년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 187개국 중 76%가 오메가3의 권장량을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EPA와 DHA를 하루에 약 250mg 정도는 먹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인의 식탁에는 오메가3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어디서부터 티가 날까요? 방금 이야기한 세포의 유연성과 투과성이 매우 중요한 뇌, 눈, 혈관입니다. 집중이 잘 안되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혈관은 점점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쌓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메가3는 임산부와 아기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적인 영양소라는 점입니다. 임신 중에는 엄마가 섭취한 DHA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태아의 뇌와 신경은 임신 후반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핵심 재료가 바로 DHA죠. 그래서 임신 중에 엄마가 DHA가 부족하면 아기의 뇌 발달과 시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기는 스스로 DHA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유나 분유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데 이 시기에 DHA 섭취는 인지 발달과 시각 기능 발달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성장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뇌와 신경계가 계속해서 발달하는 이 시기에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해주는 오메가3가 충분해야 합니다. 아이의 집중력, 학습 능력, 정서 안정과도 오메가3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어른보다 오히려 임산부, 아기,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한국인들은 식물성 기름을 많이 섭취하긴 하지만 식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이 세포막에 필요한 DH, EPA로의 전환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식단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오메가3의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메가3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지만 매일 필요한 건강의 기본 재료들입니다. 특히 임산부, 아기,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섭취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대부분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 오메가3는 유행템이 아니라 부족하지 않게 관리해야 할 기본 영양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